이 영상도 지금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나중에 재능기부 그쪽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안도 제가 미리 캔버스로 만들었는데요. 강의안을 요청을 하시면 PDF 파일로 전부 오픈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신가요? 블로그 마켓으로 상품 판매하기. 예, 보이시면 지금 이제 오디오들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액션으로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만일에 안 보이는데 저 혼자 떠들고 있으면 우세스럽잖아요. 전국적으로 쪽팔리는 거니까 그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2007년도에 토종꿀 농사를 지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많이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판매 툴 중에 가장 손쉬운 게 블로그 마켓인 것 같아요. 블로그 마켓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소비자들이 블로그 마켓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했듯이 이제 블로그 마켓에 집중할 거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맞춰서 쭉 설명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 양력인데요. 쭉 보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업하고 있고 책 3권 쓰고 있고 그렇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천사 재능기부단장으로서 밤을 잊은 농부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한테는 깡패로 불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들이 제가 농업 현장에 있으면서 물론 강사의 방식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농업인들이 우선 SNS가 급하지는 않습니다. 농사가 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강제로 끌고 가는 형태로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션이 있고 미션 툴 내에 벗어나면 강퇴당하는 그런 상태로 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유튜브 교육을요, 전국적으로 120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유튜브를 몇 명이나 하는지 파악을 해봤거든요. 한 명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밤농들 1월 달부터 유튜브 동영상 편집부터 했는데요. 지금 한 달에 4건 내지 5건 올리시는 분들이 100%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교육 들어갈 때 교육 방식의 접근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게 반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강제라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가 습관이 되면 본인들이 성과가 나오면 그대로 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진행들을 되고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블로그 마켓. 자, 이게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20년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동영상 촬영이나 유튜브 사진 촬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런 대로 가고 있어요. 왜 대리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미지로 승부 보는 것들이 약간 저조합니다. 이 저조하는 사이에 치고 올라온 게 블로그입니다. 블로그가 작년에 역대 최대치인 1년에 2억 9,813만 건의 포스팅이 업로드가 됐어요. 이거는 2019년에 비해서 4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블로그는 철저하게 텍스트로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전성 시대다. 매일경제에서도 그렇고 각 매체들이 올해 4월 달에 블로그 마켓 이 본격적인 오픈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2억 9,813만 건의 포스팅 중에 20, 30대가 6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 온라인 마켓에서의 상품을 구매하는 주력 세대들이 블로그에서 정보를 탐구를 하고 있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켓이란 뭐냐?
네이버는 이용자가 직접 상품 판매자로 나서는 블로그 마켓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이제 5월 달부터 전면적으로 됐고, 현재 5월 달까지 상품 카테고리가 안 풀린 게 수산물과 축산물입니다. 1차 상품. 그러나 수산물과 축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품을 만들었다면 괜찮아요. 그 뒤에 범위에서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켓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웃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상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는 이웃과 서로 이웃이 있죠.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는 찜이 있습니다. 그럼 찜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상품들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블로그는 이웃과 서로 이웃을 하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 상품이 노출을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블로그에 서로 이웃은 5,000명으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8,000명이 넘거든요. 그거는 뭔 얘기냐면 이웃들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를 결합해서 더 쉽게 상품을 구매하고,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네이버 페이의 문제점도 하나 얘기를 할 건데요. 네이버 페이를 결합해서 더 쉽게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하나가 생겨진 거죠.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블로그 마켓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정식 버전 오픈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 안에 취약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다 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 비교를 해서 이따가 이제 블로그 마켓의 취약점들도 전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켓에 판매자로 가입하면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내 상품을 자연스럽게 등록이 되고 홍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블로그 그래서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현재 스마트 스토어의 블로그 마켓의 시스템은 상품 등록이 있고 마켓 글쓰기란 두 단계를 거쳐서 갑니다. 상품 등록을 했다 그래서 노출되지는 않아요. 마켓 글쓰기까지 가야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네이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블로그 마켓은 불과 5개월 만에 3번의 판매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즉 판매자라면 셀러들이죠. 셀러를 처음에 공예품이 시작이 됐다가 처음에는 전체 풀었다가 공예품하고 차차 카테고리가 늘어나면서 5월 1일부로 식품까지 다 들어갔죠. 그래서 5월부로 정식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서 이제는 상시적으로 셀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셀러 가입이 완료되면 블로그는 개인의 공간인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 블로그 마켓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블로그 안에가 일반 소통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때 물론 여기 중에서도 블로그 마켓에 입점하신 셀러분들이 계실 건데요. 제가 입점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보완해야 될 소요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블로그 마켓을 네이버가 주력 플랫폼으로 발전을 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향후 2년 내에는 이 블로그가 굉장히 블로그 마켓을 네이버가 치중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서지거든요. 그리고 블로그 마켓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출시는 블로그는 2003년에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죠. 한 18년 정도가 된 거죠. 누적글은 21억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작성된 글만 해서 2억 9천만 개가 돼요. 이용자는 20, 30대가 63%가 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쇼핑 기능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5월부로 정식 버전이 오픈이 됐고 월 500만 원
수익 블로거들이 450%가 증가가 됐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블로그 마켓을 통해서 판매되는 게 증가된 게 아니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애드포스트 광고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 패션 블로그, 유메르라는 패션 블로그 있는데요. 블로그 마켓의 기획전을 통해서 이거는 네이버하고 조인을 해서 셔츠하고 맨투맨 티를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3일 동안 2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례일 뿐인 거고 이건 남의 얘기죠.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팔아야 2억 4천만 원 중에 포함이 되는 거지 내가 팔지 않는다면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블로그 마켓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운영자들이 1,7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해서 판매가 가능한 1인 셀러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마켓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웃 기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을 이웃들이 하기 때문에 이웃들한테 물론 검색에서도 노출이 되지만 이웃들한테 알림으로 먼저 보여지죠. 그래서 내가 이웃을 얼만큼 확보하고 있느냐, 서로 이웃을 얼만큼 확보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의 찜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전남에 있는 모 농협의 스마트 스토어는 찜 하나당 할 때마다 2,000원의 쿠폰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블로그는 서로 이웃과 서로 이웃 맺기가 굉장히 쉽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상품들이 노출을 시킬 수 있다 하면 이것도 또 다른 우리한테 주어지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픈마켓과는 달리 그동안에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의 스타일, 상품의 히스토리를 지켜본 이웃들이 더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보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게 되면 상품에 대한 글 있죠. 그의 스토리가 들어간다는 건 누가 생산하나요? 어디 생산되나요? 어떻게 달라요? 맛있게 먹는 방법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블로그에는 우리가 다양한 글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고객들한테 주는 정보가 엄청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부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로그 마켓에서 정보를 내가 어떤 물건이 올라왔다. 그럼 그 물건을 확인하고 좀 미심쩍다. 그럼 그 블로그의 포스팅들을 보면 아, 내가 이거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알 수가 있겠죠. 후기보다도 더 탄탄한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블로그 마켓은 블로그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소량의 상품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약 구매를 하려면 어느 등급 이상까지 파워 등급 이상까지 올라가야 예약 판매가 가능합니다. 초짜들은 안 돼요. 근데 블로그 마켓은 내가 일정을 지정해 놓으면 그 일정부터 내가 일정을 끝내 놓으면 그 일정까지만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농사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수확을 해야 돼. 근데 계속 비가 와버렸어. 그러다 보면 그런데 미리 올려서 홍보는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블로그 마켓 자체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따르면 블로그 마켓의 경우 매출의 55%가 기존 이웃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이웃이 지금 몇 명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구매율도 상당히 높아요. 32%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를 갖고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켓의 구매자 중에 80%가 2030 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블로그 마켓에서는 자체 제작 의류나 액세서리, 식품, 축산물과 수산물은 제외가 되죠. 등 6,000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마켓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첫 번째, 아쉽게도 개인 사업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 명예가 홍길동으로 돼 있으면 블로그 명도 홍길동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대부분이 사업자는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는 누가 운영해요? 아내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분들이 블로그 마켓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가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좀에서 바뀔 기미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남편 이름에 아내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밤농 중에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가 돼 있어요. 근데 블로그는 내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내분 이름으로. 그런데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나서 그 근거로 신청해 가지고 셀러 신청이 통과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의 내 이름이 대표자 이름으로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공동대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사실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이 온라인 판매 폼들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들이 많이 팔거든요. 공격적으로 판매들 하니까. 그렇다면 왜 블로그 마켓은 법인을 안 열어놨을까요? 법인은 인원이 많아요. 구성 인원이. 그런데 블로그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법인에서 이 블로그의 이제 구성원이 그걸 지금 책정이 힘든 거예요. 네이버 자체가. 아마 네이버가 이 블로그 마켓을 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농업인이나 블로그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까요? 아니에요. 지금들 돈 벌려고 여는 거예요. 돈 벌려고. 말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지그들한테 이익이 없으면 할까요? 안 합니다. 얘들 수수료 받아요. 블로그 마켓도. 그래서 이따 수수료 범위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전방 주인이어도 상품을 많이 팔리는 사람한테 입점을 하게 하고 인기 있는 상품을 파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안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블로그는 탄탄히 운영하시면서 아마 조만간에 법인 하신 분들도 네이버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오픈을 시킬 겁니다. 그래야 지그들이 돈을 더 벌거든요. 그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블로그를 지금까지 안 했어. 인공호흡기 달고 블로그가 있었어. 포스팅도 100개 없어. 그런데 나는 블로그 마켓을 해야 돼.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의 포스팅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제 블로그 마켓을 한다니까 블로그 운영도 안 하고 처박아 놨던 분들이 셀러 신청해갖고 전부 부결되신 분들이 많아요. 탈락하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면 글이 몇 개 없어요. 네이버가 처음에 셀러들 모집할 때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셀러들이 넘쳐요. 이제 배짱이에요. 예전에는 신청했다가 안 되면 부결되면 이제 한 6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안 되면 또 신청을 했었어. 근데 지금 3개월 후에 해야 돼요. 무슨 이혼 숙려 기간도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만큼 많이 지금 신청들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나는 지금까지 블로그를 많이 운영 안 했어. 그런데 이제 해야 되겠다 하면 한두 달 동안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쓰세요. 그러면 며칠에 하나씩 써요. 그거는 능력껏 쓰세요. 많을수록 좋겠죠. 많을수록. 그렇다면 그 툴을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강의 들으면서 어떤 강사나 뭐 사진 5장을 쓰세요. 10장을 쓰세요. 그런 거 지킬 필요 없어요. 우선 많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왜? 글 쓰는 습관은 개인에 따라서 틀리니까 네이버가 판단할 때 글의 개수를 따지는 거지 이 글이 얼만큼 정성이 있었느냐 그건 나중 일인 거죠. 왜? 개인에 따라서 글을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못 쓰는 사람한테 혜택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개수로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포스팅들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쌓였다 하면 사업자도 내 사업자로 돼 있다.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하시는 게 부결될 확률들이 적어집니다. 부결이 되면 3개월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신청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하고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 카테고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는 게
더 승인이 잘 떨어지겠죠. 저는 IT 컴퓨터예요. 제가 IT 컴퓨터가 주제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농산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허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신청할 당시에 저는 이제 제 제자들의 상품에 농산물에 대해서 많이 포스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신청할 때는 제가 원예 재배로 바꿔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만일에 IT 컴퓨터로 있었으면 허락이 안 됐을 거예요. 물론 이제 허락이 이제 제가 그렇게 신청을 안 했으니까 단정을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랬을 거라는 판단이 서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갖고 부결이 되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제 분류 바꾸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블로그 세팅에 가서 주제 분류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마켓 신청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고객 확인 제도예요. 이 고객 확인 제도는 금융권에는 전부 고객 확인 제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페이는 준금융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고객 확인 제도가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우리가 이 네이버 이 블로그 마켓을 신청할 때 고객 확인 제도,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도 들어가면 고객 확인 제도가 있거든요. 다 해서 이상 없이 입력을 하셔야지만이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고객 확인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블로그 마켓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전부 유튜브에 전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이따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네이버 페이가 안 돼 있으면 네이버 페이를 안 하면 이게 이제 주문 자체가 네이버 페이로 다 주문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네이버 페이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네이버 페이에도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꼼수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후 6영업일 후에 메일로 승낙 여부를 알려준다고 돼 있는데요. 최근에는 6일 만에 안 와요. 이제 많이 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8일, 10일까지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결 시 3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켓 상품 판매 구조는요. 상품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켓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노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 입점이 굉장히 쉬워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에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글을 쓸 때와 그 다음에 이 판매 글을 썼을 때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블로그 차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이 검색 노출의 차이가. 그 다음에 또 유사 문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블로그 하시는 분들,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블로그를 과거에 만져봤거나 하신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게 유사 문서예요. 그런데 블로그 마켓은 유사 문서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켓의 취약점인데요. 이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주문 내역에 실시간 알림 서비스가 없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전화번호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시간대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대에 문자가 오잖아요. 이거는 없어요. 제가 주문이 새벽 1시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더니 메일이 온 게 오후 5시에 메일이 왔어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택배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대표님들이 블로그 마켓에 입점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림을 혜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 부분이 가입할 때 무료, 유료.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안에 어떤 상품은 무료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상품은 유료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상품은 조건부 무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블로그 마켓 자체에 처음에 무료로 세팅했으면 전부 무료예요. 유료로 세팅했으면 전부 유료예요. 조건부 무료로 했으면 전부 조건부 무료예요. 이게 취약점이에요. 상품을 올릴 때마다 그걸 세팅이 바꿔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취약점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블로그 마켓에 대해서 잘 몰라. 이제 이거는 우리도 많이 알리겠지만 네이버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되겠죠. 이제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수수료를 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상품 노출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스마트 스토어도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어플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블로그 마켓은 블로그 어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얘는 독립되게 나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블로그 전체 검색에서도 노출이 되지만 또 이 블로그 마켓에 올린 상품들만 별도로 보여지는 공간이 분명히 만들 거예요. 네이버가.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고 우리가 글이 상당히 많은 글 중에 그 찾아내기가 표시가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품은 노출이 파워블로그들은 2에 노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한 사람 밑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노출이 상위 안 뜨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보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취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PC에서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모든 거는 모바일과 같이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PC에서만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켓 운영 시 주의사항인데요. 주의사항은 마켓 글쓰기 직거래, 그러니까 글쓰기 할 때에 직거래를 유도하는 이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전화번호. 그 다음에 계좌번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블랙 처리가 됩니다. 계좌번호가 들어갔다는 것도 그렇고 전화번호도 그렇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마켓에 접속해서 주문 현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8번부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로그 마켓이 됐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화면을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열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 블로그인데요. 지금 보시면 블로그 마켓에 입점을 한 것들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쇼핑백에 B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입점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 마켓을 가입할 때에 블로그 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블로그 홈에서부터. 최임덕 대표님, 이 블로그 홈이 이거 네이버 홈 보여진가요? 오케이. 자, 블로그 홈에서 우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블로그 마켓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에 클릭해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는 여기 관리에서 관리를 들어가면 여기 마켓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된 사람들은 셀러로 승인 떨어진 사람 마켓 관리로 나와요. 안 떨어진 사람은 마켓 가입하기가 나옵니다. 여기를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입된 사람들은 이게 마켓 관리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에 가면, 글쓰기에 가면
네, 이게 빨리 안 열리네요. 자, 여기에도 위에 메뉴에 이렇게 마켓이라고 나옵니다. 마켓이라고 베타 버전으로.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마켓 상품 첨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품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통상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들어갈 때에 어디에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관리에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취약점이에요. 이 마켓 관리가 들어가기 전에 있어야죠. 그죠? 마켓 관리가 어디에 있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관리에 들어가야 보여져요. 관리에 들어가야. 그게 이제 보완해야 될 소요들인데요. 그리고 마켓 관리에서 눌러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마켓 홈입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하고 비슷하게 닮았죠? 그죠? 새 상품 간편 등록할 때 얘 눌러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내 상품 관리, 배송비 상품 관리 누르면 판매 예정이 한 건이 있고 판매 중이 5건이 있고 판매 대기가 있죠. 이 판매 대기는 뭐냐면 제가 마켓 글쓰기를 안 한 거예요. 이 판매 대기가 있잖아요. 얘는 상품 아까 제가 상품 등록하는 절차가 2개라 그랬죠. 상품 등록을 하고 마켓 글을 써야 되는데 얘는 상품 등록만 해놓은 거예요. 마켓 글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판매 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상품 등록 6월 3일 날 해놨거든요. 제가 마켓 글 쓰기 전까지는 얘는 노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반대예요. 여기에 올리는 것도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네이버가 돈을 더 벌겠죠. 그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여기 올려놓으면 별도의 플랫폼에서 보여져야 되고 블로그에 글을 써놓으면 네이버 검색에서도 보여지고 별도로 마련된 플랫폼에서도 보여지고 아마 장차 네이버가 서비스가 여기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현재는 이래요. 현재는. 그리고 뭐 배송비 설정. 자, 여기서 이제 배송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부 무료로 하면 전체 조건부 무료로 바뀌어. 유료로 하면 전체 유료로 바뀌어. 그래서 이게 상품 하나당 할 수가 있으면 되는데 얘는 아니잖아요. 우리 스마트스토어는 상품 하나당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블로그 마켓 전체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본인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했던 이유를 저는 알겠어요. 왜? 얘는 셀러들을 본인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서 본인이 파는 거는 괜찮아. 근데 저같이 제자들 거를 팔아주는 사람들은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다 달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개인 사업자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는 싼 건데 싼 거 같으면 가령 뭐 4,000원짜리 5,000원짜리 했다가 무료로 할 수가 없잖아요. 택배비 포함시키면 벌써 얼마가 돼버려요. 7,000원 8,000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경쟁에서 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취약점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은 우리 스마트 스토어하고 운영이 비슷해요. 그러면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품 등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카테고리도 가공식품, 가구, 가방, 광학기계, 기금속, 기타, 재화, 소형 뭐 쭉쭉 나오고 우리는 농축산물이 되겠죠. 근데 농축산물에는 농산물만 판매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따 내용에 보면 축수산물도 가공품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이따 그거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료회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상품도 사진 한 장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그대로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거를 열기.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천하천으로 돼 있어서 그걸 꼭 맞춰야 되잖아요. 얘를 올리면 그대로 되죠. 그대로 누르면 올라가죠. 여기 상품명을 넣겠죠.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생강 스틱. 생강 스틱은 아니겠죠. 생강 진액 스틱 15ml. 20자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15ml 12포 한 박스.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판매가는 여기에 이제 제가 판매가를 입력을 해주죠. 현재 얘 판매가는 7,900원. 근데 이거는 지금 택배비를 포함하게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택배비까지 포함이 돼야 돼. 그럼 3,000원이라 그러면 11,900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힘든 부분들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과세가 될 거고요. 재고 수량은 뭐 500개. 그 다음에 옵션은 안 할 거고요. 옵션은 추가하려면 이 옵션은 가격이 같은 것만 옵션이 걸려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000원 이상의 상품은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으로 되어 있잖아요. 범위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상품이 같아야지만이 돼. 그래서 이 옵션 적용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 유튜브를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상품 인증제도 없어요. 안 했어요. 안 할 거고 원산지 국산, 그리고 경상남도 산청.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렀죠.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있죠. 최근 했다면 최근 상품 정보 불러오기 하면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건 불러올 건 아니잖아요. 그럼 생강 스틱, 생강 진액 스틱이 되겠죠. 이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또 같다는 얘기죠. 명칭.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5ml 12포 한 박스. 그 다음에 얘 이제 그대로 포장 단위별 수량도 얘 그대로 넣으면 되죠. 얘도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조연료는 상품의 별도 표기. 가공부 상품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입력하고. 별도 표기. 그 다음에 생산자. 이렇게 했고. 관련법상 표시사항 해당 사항 없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넣는 거니까. 그 다음 상품 구성 및 상품 구성은 위하고 똑같이 아니네요. 얘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 다음 보관 방법. 택배 수령 즉시 드시고 여기에 이제 보관 방법 또는 취급 방법이 있으면 넣어주시는 거죠. 드시고 남은 거는 가령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걸 잘 몰라서 이 상품에 대해서는 아니면 실온에 보관해도 된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 하는 걸 넣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드시고 남은 것은 남은 상품은 냉장 보관하세요. 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으로 별 표시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의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 안전의 주의사항들은 넣어주셔야 돼요. 이 스틱은 파우치가 좀 날카로워서 얘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거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복사해서 지금 그거를 입력을 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해놓은 걸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특이 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생강도 간혹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혹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몰연을 확인하고 섭취 시 포장재가 날카로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거는 먹지 말고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말아라. 뭐 이런 사항들을 넣어주면 되죠. 전화번호 넣고 이것도 그대로 위에 거 체크된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되죠. 그럼 완료가 끝난 거예요. 상품 인증, 선택 안 함. 인증 없음. 이거를 손을 안 댔네요. 완료. 그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우리가 이제 입점을 시키려면
얘 선택하고 마켓 글쓰기를 하셔야 돼. 마켓 글쓰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마켓 글쓰기를 하게 되면. 자, 이제 얘는 그대로 놔두고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최인덕 대표님, 이 블로그 홈 보이신가요? 오케이. 자, 얘를 이제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시스템이 되는지. 자, 이게 구매를 들어갈 거예요. 이게 해놓고 글을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거 스마트 스토커 복사해서 넣었거든요. 네, 스마트 스토커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어요. 그대로. 자, 여기까지 넣고 여기에 이제 뭐 배송비 무료해서 제주 도서상관에는 추가 4,000원 들어가고 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자,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주문을. 구매하기. 그러면 뭐 기분이나 좋게 한 10개 주문해 볼게요. 구매하기.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뭐 배송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쿠폰 있으면 하고. 그런데 자, 여기에 9,804원의 포인트가 있어. 이 포인트는 누굴 걸까요? 내 건데 적립 포인트일까요? 내 돈에서 남은 포인트일까요? 근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얘를 눌러봐야 적립 포인트는 604원밖에 없고요. 9,200원은 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출금을 해가서 쓴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눌러야 열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 꼬시기가 참 좋은 거죠. 현재 이렇게 해서 주문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거를 내가 한정되게 판매 기간을 정해놓고 팔고 싶다. 그럴 때가 있겠죠. 재고 소진시까지 종료가 돼 있는데요. 수정하기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올려놓은 상품들의 정보가 잘못됐다.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가격도 그렇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수정하는 데가 있어요. 얘가 지금 이게 상품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연필이 있어요. 연필. 편집. 얘를 누르면 다시 여기 창이 열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간 상품을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간을 설정하고 싶어. 기간을. 근데 여기서 기간이 설정이 돼요. 여기에서 발행 기간을 선택을 하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설정해 놓으면 그 되고 종료일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종료일까지 추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는 예약으로 해서 안 되잖아요. 파워 등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뭐 근거니 몇 개씩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블로그 포스팅은 먼저 이루어졌지만 내가 팔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 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포스팅을 블로그 포스팅하고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 포스팅을 할 때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각 강사들한테 배우면서 뭐 어떻게 하라 했던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검색에 노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간 게 하나, 둘, 세 개가 상품 상세 페이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유사 문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유사 문서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얘가 유사 문서에 걸린다면 얘를 검색을 하게 되면 다른 거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노출이 다 돼요. 자, 이거 놓고 검색을 하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연관되는 것들이 여기 또 마늘장아찌도 있잖아요. 노출이 다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현재
이 블로그 마켓이 보완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네이버하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보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마켓에 대해서 각종 질문해 놓은 것들을 전부 제가 설명을 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ем덕 대표님, 블로그 마켓에서 상품 판매하기 보인가요? 오케이. 복 받을 거예요. 자, 블로그 마켓 이제 질의응답인데요. 자, 가입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고 이제 많이들 물어봐요. 내 블로그는 전과 똑같이 사용하면 되죠. 아까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서 가입된 블로그들의 블로그를 누르면 블로그 마켓 운영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셀러 가입이 완료되면 내 블로그는 개인 공간인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똑같이고요. 블로그 마켓 표시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블로그에 블로그 마켓 표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검색 결과에서도 블로그 마켓만의 베이지가 붙은 거고요. 아까 쇼핑맥에 B라고 붙었잖아요. 그것도 저는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셀러 전용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상품을 등록한 상품만 모아서 본인이 볼 수가 있는, 아까 블로그 마켓 관리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판매자 정보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다. 아까 상품을 눌렀을 때 밑에가 생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고요. 신청하면 바로 셀러가 될 수 있나요? 자격 조건이 있나요? 아직은 개인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블로그의 주인이 사업자의 대표여야 되고요. 블로그 마켓에 등록 불가능한 상품을 판매 중이라면 가입이 거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따가 그럼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잠시 후에. 자, 이거는 그렇고요. 자, 이게 팔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농업인들도 계시지만 다른 것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성인 의류, 만 14세 이상인 상품, 가방, 남성, 여성, 여행용, 신발, 그 다음에 자파, 모자, 벨트, 선글라스, 안경테, 양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침구류, 커튼, 가구, 주방용품, 그 다음에 영유아 용품, 화장품도 수입 품목은 안 됩니다. 예. 단 화장품을 수입 대행하여 판매하는 것 현재 블로그 마켓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추후 사전 판매 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판매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귀금속 보석 시계, 그 다음 식품, 농산물, 견과류, 과일, 쌀, 잡곡, 혼합국, 채소. 그래서 현재 추후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수축산물은 가공식품에 보면 간편조리식, 기타 분말, 누룽지, 두유, 떡, 라면, 마가린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 축산 가공식품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축산물, 수산물 단위를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 상품만 안 된다는 얘기죠. 1차 상품만. 통조림에 골뱅이 통조림도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차 축산물과 1차 수산물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거나 오픈되지 않은 식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재화에 이제 KC 인증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웬만한 건 다 기타 재화에 다 들어가죠. 또 나중에 국가기술표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들이 많아요. 그럼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아까 신청하는 부분 보여드렸죠. 가입 신청 시 주의사항들. 사업자 등록증 넣을 때에 발급한 1년 이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세무서로 받으러 갈 필요 없어요. 홈택스에서 출력하시면 돼요. 홈택스에서. 그러면 흑백으로 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활동 내역이 보이지 않는 거를 가입이 거절되죠. 그 다음에 현재 PC에서만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환영합니다. 블로그 마켓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상품 등록, 그 다음 마켓글 작성, 판매 시작, 정산 받기, 교환 및 환불 관리,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등록 이후에 상품 정보 확인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상품 등록에 수정을 하려면 그 해당되는 블로그에 가서 수정 눌러가지고 그 상품 올라가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이에 연필 편집이 있다고 편집 눌러서 등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포스팅 전체 하실 때는 발행 쪽에 눌러서 거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판매 중인 상품 정보 삭제가 가능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주문이 진행 중인 거는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 스마트 스토어하고 똑같습니다. 상품 등록을 마쳤는데 에디트에서 첨부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판매 품목도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이버 페이 외에 계좌이체나 다른 결제 시스템은 절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수수료죠. 수수료예요. 자, 수수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일반 중소 3, 중소 2, 중소 1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세 중소 판매자는 거의 다 영세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중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대상자인 경우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그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안 되면 세무서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페이로 했을 때 5.85%잖아요. 네이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안 들어오면 3.85%가 되겠지만 2%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영세면 2.2%란 얘기고요. 계좌이체는 이 계좌이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밖에는 안 되니까 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74%란 얘기예요. 스마트 스토어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들은 서비스가 안 되죠. 얘밖에 안 되니까. 자, 그렇게 돼 있고, 영세는 국세청 기준으로 해서 제가 뒤져봤거든요. 기준 3억 이하는 전부 영세더라고요. 여기에 3억 이상 파시는 분들은 영세가 아니니까 다른 적용을 받겠지만, 그래도 뭐 중소 1이어도 똑같죠.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3억 이하는 영세에 적용을 받는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객 확인 제도인데요. 이 고객 확인 제도는 뭐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쭉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유튜브인데요. 제 유튜브, 저희 밤을진 농부들은 전부 유튜브 가지고 공부를 해요. 작년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제가 재능 기부를 못 갔을 때부터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곤믹스로 영상 편집하는 거고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블로그나 블로그 마켓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로그 마켓 찜, 이웃과 서로 이웃, 그 다음에 고객 확인 제도의 모든 것, 블로그 마켓 1억 벌기 도전,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켓 1억 벌어보자, PC로 초간단 블로그 마켓 상품 판매하기, 초보 블로그 블로그 마켓으로 돈 벌기. 여기에 설명하고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관련되는 영상들이고요. 파란 거는 미리 캔버스에 관련되는 영상들이고요. 이제 밑으로 쭉 들어가면 초창기에 제가 했던 이제 모바비라든지 그런 편집하는 툴들, 인트로 만들고 하는 스마트 스토어 모드 홈페이지까지 다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확인 제도는 여기서 이제 본인이 눌러서 들어가 봐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 확인 제도 한 두 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확인제도 눌러서 신청하다 보면 고객 확인제도 하라고 나와요. 예, 그때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상당히 빠르게 질문을 이제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받기 위해서 1시간 만에, 와, 정확하네요. 1시간 만에 끝을 냈어요. 1시간 만에. 그래서 블로그 마켓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 30분간에 걸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대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직 블로그 마켓이 탄탄하게 정립들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모르는 거는 그분한테 별도로 다시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음소거는 본인이 음소거 해제해가지고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세요. 네, 오디오 켜고 질문하세요. 본인이 오디오 켜시면 돼요. 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교수님 그 블로그에 상품 여러 개 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올리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이 몇 개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제한이 한계 없어. 있나요? 한계 없어요? 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저는 식품으로 해가지고 허가가 받아서 떴거든요. 그런데 공산품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예, 이게 이제 저는 시도해 보려고 해요. 우리 여기 밤농 중에 그 이름도 어려운 마크 메란지, 마크 라멘지 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분의 상품을 한번 올려서 얘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근데 될 거예요. 왜? 지금 원래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그러니까 사업자 하나에 블로그 하나만 아직 개인당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네이버가 얼마 안 되는 건데요. 사업자 하나에 블로그를 3개씩 4개씩 운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네. 블로그가 몇 개냐면 마루타 블로그까지 해서 총 15개예요. 그러면 제 휴대폰으로 인증한 게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3개가 다 한 사업자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사례가 있어요. 한 명이 실수로 해가지고 하나 신청했는데 빨리 대답이 안 되니까 하나를 더 신청을 했어. 똑같은 사업자로. 그런데 2개 다 승인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어. 그거는 지금 아마 이제 원래는 안 돼야 맞죠. 안 돼야 맞아. 그런데 블로그가 지금 네이버가 그것까지 클리어할 정도의 사정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오픈돼 있으면 문 닫기는 못 하겠죠. 현재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가 메인 블로그만 농산물들을 포스팅을 했지 다른 블로그는 농산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신청했다 부결이 됐어. 컨텐츠가 안 맞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블로그 안에다가 농산물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다시 신청하려고. 근데 3개월이 지나야 돼. 그래서 3개월 동안 그걸 써놓으면 얼마 정도 쌓이겠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품의 현재 개수의 한계는 네이버에서도 몇 개라고 정해진 것도 없고요. 예, 스마트 스토어 같으면 있거든요. 없어.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네, 대표님이 한가잖아요. 한가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장아찌 팔아도 되고요. 다른 거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제가 지금 올린 거 보면 장아찌도 올려놓고 블루베리도 올려놓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제 생강 스틱까지 올려볼 거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질문하세요. 홍영기 대표님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교수님 이제 블로그 마켓을 지금 승인이 난 상태인데 뭘로 했냐면 이제 저는 꽃 배달을 하는데 화원으로 한 게 아니고 공방을 그때 공방은 된다고 그래서 네. 사업자에 대한 이제 공방을 추가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됐거든요. 그러면 한번 근데 꽃 실제 배달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래. 해보세요. 안 되면 믿져야 네. 뭐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 듣고 한번 네. 올려보려고요. 예, 한번 올려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야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공예로 여기 공예로 통과되신 분들이 예,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분들한테
우리 농산물도 좀 올려서 파세요. 이렇게 하게. 알겠습니다. 한번 내일 정도 제가 네, 올려볼게요. 해보시고 저한테 답 네.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네.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제 것도 올리고 또 옆에 이웃님 것도 올려서도 팔고 이렇게도 네. 서로 같이 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걸 얘기해줘야 알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괜히 내 목소리 더 듣고 싶은 건 아니죠?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요.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워낙 설명을 잘 해봤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여쭤볼 거 있는데요. 네네. 누구신가요? 저는, 좀 밝혀주세요. 저는 김희영이고요. 네. 수제청 만들고 있는데 가공식품이잖아요. 예. 그럼 원산지가 그 사용하는 과일들이 수입도 있고 예. 그 국내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원산지가 그 섞여 있을 때 다 기타로 해가지고 다 적으면 되는 거. 스마트 스토어는 어떻게 하세요? 스마트폰 지금 입점 안 했어요. 보통 다른 데는 네. 그렇게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걸 작성을 하려고 보니까 국내산, 수입산, 뭐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수입산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만들더라도 수입 과일로 만들 경우에도 수입산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야 되죠. 근데 과일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공 상품들을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네. 설탕은 국산을 쓸 수 있어요. 네네. 가령 자몽 같으면 애국산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는 분명하게 수입산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기타에다가 그러니까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네. 뭐 국내산, 수입산 이거 아예 안 하고 기타에다가 전체 그 비율 같은 거를 다 적으면 될 그거는 제가 들어가서 상품 정보 제공 네네네.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항목이 어떻게 입력하게 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다른 분들 거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봐보고 그건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그 안에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 보면 함량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표시해도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령 자몽 뭐 60%. 그럼 자몽 가로 열고 얘는 어디산 가로 닫고 몇 %. 그 다음에 유기농 설탕 몇 %. 그러면 이거는 국내산이면 국내산 몇 %. 이렇게 해도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치면 어긋나지는 않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함량이 되어 있는 가공 상품의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한번 보고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거예요. 교수님, 광주의 박평입니다. 네네. 네. 보통 지금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했던 분들이 네. 블로그 마켓을 운영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겠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네. 근데 향후 봤을 때 스마트 스토어하고 블로그 마켓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면 교수님 어느 쪽으로 가실 것 같으세요? 향후라 그러면 몇 년을 따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블로그 마켓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블로그 마켓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금 생활 그렇죠. 1인이 할 위주로 수 있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일반 사업자에서 뭐 수입을 해서 뭘 판매한다든가 유통을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블로그 마켓에 쉽게 입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제가 지금 저도 아직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은 안 했는데 대신에 블로그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그래도 저의 회사가 어느 정도는 이 분야에서 과수 관련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조금 인지도가 쌓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마켓이 안 되더라도 그쪽에다가 다시 한번 더 입점을 해봐야 되는 건지. 지금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안 하고 계시고 블로그 마켓은 이제 블로그는 있으시지만 블로그 마켓은 운영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상품 쉽게 올리는 방법을 보여드렸죠. 네. 그죠?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가 전부 블로그 마켓을 할 때에 거기에 이 상세 설명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느 게 멀리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네이버가 어떻게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저는 같은 네이버에 2개 다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표님이 이미 블로그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블로그 마켓에 대한 부분은 탄탄하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기반을 닦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농기계 팔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다 올렸어요. 탄탄하게 해서.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거기에 상품 상세 페이지들을 내가 블로그 마켓에 또 올리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은 농기계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예. 네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블로그 마켓이 저는 더 판매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 지금 대표님의 블로그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블로그예요. 그러면 블로그를 들어와서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그 정보가 그 상품이 판매되게 올라와 있다면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서 주문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전망보다는 상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대표님 같으면 블로그 마켓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대표님도 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이요? 그러면 이상한 분위기는 뭐래? 질문들 하세요. 교수님, 네. 산청밤농 심재순입니다. 네네. 저는 다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 나 걱정되는데 다른 질문 뭐요? 블로그 마켓 말고, 예. 우리 카페에 공구 기간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거를 변경하려고 하면 상품을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얘는 변경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공구 기간이 네. 네, 그거 이제 기간이 정하면 딱 닫히게 돼 있잖아요. 네. 예, 이 카페 상품 등록 게시판에서도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카페는 2개월인가로 해서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올리시면 되죠. 다시 그러면 예, 올려야 수정된 되는 상태로 예, 올리시면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기간 되면 닫혀버리니까 연장시킬 수가 없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실까요? 생각보다 블로그 마켓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나 봐요. 질문 없으신 거 본게. 우리 선생님 다른 분들 질문 없대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강사님께서 조기 종료를 원하시면 종료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떻게 그러면 저도 다른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해보세요. 아니, 유튜브를 올리잖아요. 올려가지고, 올려놓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른 데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또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에 가서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이렇게 공유시켜주면, 네. 그게 공유가 안 되고 링크를 열 때 안 열리고,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해 보세요. 뭐 이런 이상한 말이 뜨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으로 열 때 아니면 컴퓨터로 열 때. 스마트폰으로요. 밴드나 그런 거기에 그 툴에 대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로 URL을 보내주는 거나 아니면은
검색을 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이제 그 환경이 네. 그게 올려둔 탑재되어 있는 환경이 안 맞을 때는 그렇게 떠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대부분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분들께. 네네, 네네. 이제 그분들은 어떤 버전을 쓰고 있을까? 근데 대다수의 밴드고 다 누르면 정상적으로 들어가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머리가 짧아갖고 자세하게 설명 못 해주겠구만. 한번 찾아가지고 그건 알려드릴게요. 네, 머리 좀 감사합니다. 길러야 되겠구만. 교수님,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블로그 마켓은 아직 안 하는데 그 블로그도 저는 하다 봤는데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블로그에다 뭐 이렇게 블로그는 글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걸어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블로그에다가 너무 많은 링크를 걸면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블로그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카더라 통신이라 그래요. 네, 카더라 상관없구나. 통신. 네. 그런데 예. 네이버가 우리 스마트 스토어도 상품을 올릴 때 보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네이버의 링크가 아니면은 이 활성화가 안 될 수 있다고 떠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네이버 입장으로 따져 볼게요. 자, 네이버 우리가 이제 네이버요. 그럼 블로그는 네이버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맞죠? 네이버. 그죠? 그러면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이 많이 팔리기를 바랄까요? 잘 안 팔리기를 바랄까요? 많이 팔리기를 바라겠죠. 그래야 지가 수수료 많이 받겠죠. 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다가 넣어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네이버 대표님 입장이라면 그걸 문제시 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시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죠. 들어가지고 네, 안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성냥을 판다고 하면은 성냥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 블로그에 그제도 썼고 오늘도 네. 썼고 내일도 쓰고 매일매일 써요. 근데 네. 계속 그 정보 하나씩에다가 페이지 하나씩에다가 제 성냥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계속 달아도 괜찮다는 건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네이버에서 얘기할 때에 너무 많은 링크를 글 하나에 뭐 6, 7개씩 건다든지 포스팅보다 링크가 더 많다든지. 왜 그러냐면 링크를 잘못 클릭하면 거기에 안 좋은 코드들이 따라오거든요. 우리가 링크 클릭하면 갑자기 한 사이트로 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네이버가 싫어해요. 그러면은 제 거 성냥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그 밑에다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성냥 링크를 네. 그냥 달아도 괜찮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네. 저는 그 2번 이상 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게 헌법 1조 1항에 나왔대요. 그래갖고 뭐 지수가 낮아진다 어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교수님, 아까 좀 전에 질문했던 광주의 박평입니다. 하나 더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출해서 안 되는 거는 개인 전화번호 그리고 계좌번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블로그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를 그쪽에다 이제 연결을 시켜놓고 했는데 유튜브 블로그 말씀이 끊어지네요. 유튜브 네. 다시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이버 쪽에는 제 거 개인 정보를 네. 네네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네. 제 거 전화번호라든가 그 다음 제 거 계좌번호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삭제 뭐 하려면 이제 제가 삭제해도 되는데 대신에 유튜브를 지금 네이버 블로그 쪽에 지금 걸어놓은 것들은 유튜브의 거를 그것까지 다 삭제를 해줘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클릭을 해야지만이 들어와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1차로 보여지는 거. 눌러가지고 아까 당장 같이 그러면
이 링크를 클릭을 하지 않고 바로 딱 열었을 때 보여지는 거. 근데 유튜브는 영상을 봐야 정보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네.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노출이 안 돼야 블로그 된다는 마켓은 그렇게 말씀이시네요. 돼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경고를 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경험에 의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하나 보여드려 아, 볼게요. 네.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 비공개로 해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카드 뉴스를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넣었었거든요. 여기 마지막에다가 전화번호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을까요? 제가 이제 쪽팔리지만 안 지우고 놔뒀어요. 보이신가요? 예. 블로그 마켓에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운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발행된 마켓 글 내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켓 글로 판매 중인 상품을 네이버 페이 결제 외에 계좌이체 등 직거래로 유도하는 문구가 블로그 마케팅 운영 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로 거래 중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직거래를 유도하는 거죠? 네. 계좌이체도 유도하는 거죠? 네. 네. 자, 이겁니다. 이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카드 뉴스를 여기 밑에다가 딱 넣어놨었거든요. 여기 밑에다가. 이 카드 뉴스에 전화번호가 있는 거를. 그래갖고 경고 먹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네. 아까 지금 금방 질문하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에다 유튜브 링크를 걸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유튜브 걸어놓은 거 많아요. 그렇게 걸어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노출은 안 돼요. 근데 그 글은 링크를? 노출시켜줘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자, 네. 하나를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 너무 무분별한 링크들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연습을 한 게 있어요. 연습을 한 게.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는데요. 너무 확대를 시켜놔서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이제 블로그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온 건데, 일반적으로 포스팅 해 놓은 것보다 유튜브로 올려놓은 게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근데, 자, 이거 하나를 볼게요. 만일에 이게 문제가 생겨진다고 하면 네이버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에 제가 올려볼게요. 그리고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떠 있죠. 여기 검색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네이버 정책에 의하면 여기 안에 동영상이 있는 것들은 동영상에 노출이 돼야 맞죠. 근데 여기 동영상 눌러보면 여기 동영상에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 네이버는 유튜브가 올라갔다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포스팅으로 인식을 해요. 상관이 없다는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게 블로그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 블로그죠. 근데 제목 제일 위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써 있고 이런 이건 타이틀이죠. 이거는 그림이잖아요. 텍스트가 안 그림. 되고 이건 상관없어요.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보면 인스타그램 이것도 연결을 해놓을 수 해놓을 수도 있나요? 있죠.
페이스북도 네? 얘는 잠깐 그냥 그림으로 이거 넣어놓은 하나만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만 클릭하면 그럼 들어가는 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고. 예, 예, 예. 네. 그럼 위에 지금 상담 문의 전화번호를 넣어놓으셨는데 이거는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림. 네, 아니 그림 파일은 맞는데 네. 그것도 어찌됐든 개인 아니 이거 정보를 블로그의 타이틀인데 타이틀을 네. 가지고 그러면 이 전화번호 넣는 것도 안 될까요? 그거는 괜찮다는 얘는 말씀이시네요. 괜찮고 얘는 안 되고 아니잖아요. 네네. 상관없어요. 이 공간은 누구 공간이에요? 내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네이버가 관심 없어요. 그런데 블로그 제목에가 들어가면 안 돼. 그 결론은 상품에만 내 계좌번호, 내 전화번호, 그거는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블로그 마켓 상품 올리는 데 해당이 되는 거고 일반 네네. 포스팅 할 때는 네이버 정책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있어요. 그럼 네. 우리 개인정보가 뭐예요?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죠. 네네. 그러면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꼭 넣어야 된다. 그럼 텍스트로 넣지 마시고 뭘로 넣으시라고? 사진 파일로요. 그렇죠. 사진 파일로 명함 같은 걸 찍어서 올리거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텍스트로 넣지는 마시라고. 결론은 키보드를 활용하지 말고 노출을 시키는데 사진 파일이라든가 예, 명함을 텍스트로 넣어놓으면 이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이 그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낸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각종 명함이라든지 간판 올라간 것들은 다 노출이 안 돼야 맞잖아요. 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알겠습니다. 넣어야 되면 이미지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그 쇼핑몰,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스나 이런 데서 판매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진상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품에 라벨지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사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예. 그것도 개인 판매 유도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니면 빼라고 연락을 받은 적이 맞아요. 그렇게 돼야 있었거든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이미지로 올려라는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블로그 포스팅에. 그런데 방금 블로그 마켓은 이미지가 됐든 뭐가 됐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 텍스트로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넣어놓은 거를 보여드릴게. 어떻게 넣어놓고 해갖고 문제가 생겼냐면 자 보여드려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글쓰기가 싫어갖고 얘를 저장을 했어요. 얘를. 근데 뭐 때문에 걸렸냐면요. 이게 카드 뉴스인데요. 자, 이거 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뭐가 있어요?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 이 이미지 때문에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 때문에 문제가 생겨졌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표님 라벨지도 똑같죠, 얘하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노출이 되면 안 돼. 그러면은 라벨지에 전화번호를 빼고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것만 또 빼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네네네. 네. 그럼 똑같이 네이버 여기 블로그에 있다고 품을 올릴 때는 전화번호는 모자이크 무조건 처리하잖아요. 네, 그러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우리 박경희 대표님께서 써놨는데요. 다른 브라우저 열기에서 들어가서 구독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우리가 보통에 페이스북에서 들어가면 페이스북을 눌러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통 우리 전부 스마트폰에는 유튜브가 전부 다 있죠. 유튜브들이 네. 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만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유튜브에서 뭘 치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안 되신 분한테 요령 알려줘봤자 머리만 아프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 퇴근해도 될까요? 네. 이제 진짜 이제 질문 진짜 없는 것 같네요. 우리 장 선생님 이제 전방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로그 마켓의 앞이야기와 뒷이야기 그리고 요령까지 알려주신 김영근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